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왕 이정은 끝내 김봉인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외조부가 풍산을 궁에 들인 장본인이자 팔척기를 조종하던 배후였다는 것. 그리고 유백일에서 탈출한 김봉인은 풍산을 찾아가지만 팔척기가 직접 풍산에게 빙의되고 김봉인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왕실의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용단골에서 발견된 고서 광안문집. 그 안에는 100년 전 전쟁 그리고 왕과 무관에 금지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정은 이 문집이 팔척기의 기원과 왕가의 업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광안문집은 이제 심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팔척기는 윤갑의 혼령을 스스로 토해냅니다. 강철은 의아합니다. 혼령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놈이 아니야. 열이 역시 의심하죠. 혹시 일부러? 왜? 팔척기의 진짜 속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척기가 윤갑의 혼령을 해방시킨 장면은 단순한 연민이나 실수로 보기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한 번 삼킨 혼령을 그렇게 쉽게 뱉을 리가 없잖아. 강철의 이 한마디는 그 의심의 시작이었죠. 팔척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원한은 감정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 감정 중에서도 가장 뒤틀리기 쉬운 건 사랑이라는 것을요. 윤갑은 열이를 사랑합니다. 육체가 사라진 혼령이 된 지금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강철 또한 열이를 지키고 그녀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갑이 느낄 감정은 분명합니다. 슬픔, 그리움, 질투. 팔척기는 그 감정을 틈타 윤갑을 새로운 원한기로 재탄생시키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하겠죠. 그 아이는 널 잊었다. 너 대신 저 괴물을 택했다. 열이 역시 흔들립니다. 살아남은 강철과 돌아온 윤갑. 그녀의 마음이 진심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감정의 흔들림은 팔척기에게 새로운 감정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갑이 원한기가 된다면 이번엔 사랑의 상처로 태어난 가장 강한 악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낭만적 갈등을 넘어 팔척기의 전략적 복수극의 일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윤갑을 해방시킨 것은 열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기판의 첫 수였던 것입니다. 강철에게 남은 힘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무기의 상징인 야광주는 팔척기를 봉인하거나 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동시에 그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 하지만 그 야광주를 소진할수록 그는 신의 존재로서의 본질을 잃고 점점 더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의 소멸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감정이란 걸 몰랐던 신적 존재가 이제는 열이 앞에서 설레고 질투하고 아파하고 후회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강철은 알고 있습니다. 팔척기를 이기기 위해선 마지막 남은 야광주조차 써야 한다. 그 말은 곧 자신이 신의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의미하죠. 열이는 그런 강철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강철아, 너는 나를 지키려 하지만 나는 강철이 네가 사라질까 두려워.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강철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팔척기를 천도하고 열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남은 힘을 지키며 열이 곁에 오래 머물 것인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선택조차 팔척기가 노리고 있는 감정의 틈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팔척기는 말없이 속삭이죠. 그 아이를 지키고 싶나? 그럼 너는 사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제 강철의 야광주는 무기이자 운명의 타이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지키려는 사랑과 그 힘 사이의 균형은 점점 무너지고 그가 스스로를 버려야만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으로 남느냐 인간으로 내려오느냐. 강철은 싸움보다 더 괴로운 전장 자신의 마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광안문집을 펼친 순간 이정의 손이 떨립니다. 그 안에는 100년 전 왕실의 피비린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관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팔척기라 불린 자는 왕의 명령에 의해 가족을 잃고 신분을 빼앗긴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은 건 왕실, 그의 피를 태우고 뼈를 묻은 것도 결국 왕실의 명분이었습니다. 이정은 무너집니다. 그가 물려받은 왕자는 업보 위에 쌓은 피의 탑일지도 모릅니다. 팔척기는 우리를 저주한 게 아니야. 우리를 심판하려 온 거야. 그때부터 이정의 내면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란 이름으로 지켜온 것들은 과연 정당했는가? 그리고 그 피가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면 이정은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는 자각의 휘청입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팔척기를 없애는 것만이 해답일까? 아니면 팔척기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 한밤 이정은 혼잣말처럼 읊조립니다. 그자가 원한을 품은 것이 아니라면, 그 피가 왕실이 만든 죄라면 나부터 속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합니다. 팔척기가 처음 묻혔던 땅 용단골로 가겠다고. 그 땅에 답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고하고 왕실의 엿보를 끊는 것도 왕의 몫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정은 더 이상 흔들리는 왕이 아닙니다. 죄를 직시한 사람만이 진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단이 팔척기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릅니다. 팔척기는 더 이상 기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풍산의 육신은 이미 망가졌고 한계에 다다른 몸은 그를 오래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팔척기는 입을 엽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려면 진짜 피가 필요하다. 태초의 피, 왕실의 정통. 이건 단순한 빙의가 아닙니다. 이제 팔척기는 자신만의 육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죽은 자의 깃드는 혼이 아닌 살아있는 피와 살을 타고난 완전한 존재가 되려는 것이죠. 팔척기는 이제 숨지 않습니다. 밤이면 처소에 나타나고 낮이면 경복전의 그림자 틈에서 중전의 기척을 탐색합니다. 그의 기호는 점점 실제의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살같이 그림자가, 냄새와 기척이 주변 인물들에게 감지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풍산의 몸이 완전히 타버리는 순간 팔척기는 속삭입니다. 이제 내가 될 육신을 내게 바쳐라. 왕실에 피어 나의 뼈가 되어라. 왕실 전체가 이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의 육체가 완성되는 순간 팔척기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저승사자. 이승의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자를 이어받을 살아있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지금껏 팔척기가 노려온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그 자체의 부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후 펼쳐질 가장 거대한 위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좌의정 최현우는 그동안 줄곧 광안문집을 없애려 했습니다. 책회 장원수를 제거했던 것도 그 안에 담긴 기록이 단순한 문집이 아닌 왕실의 금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단순히 왕실을 위해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이 바로 팔척기와 연결된 진짜 과거의 증인이었을까요? 열이 강철 그리고 왕 이정은 광안문집 속 100년 전 무간가 왕에 관한 기록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는 놀랍게도 최현우의 조상과 팔척기의 첫 희생이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최현우는 과거 어느 왕이 원정을 위한다며 북방의 백성들을 희생제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원한을 품은 자가 팔척기의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곁에서 도장을 찍고 군령을 내렸던 자. 바로 최현우의 선조였던 것이죠. 그 죄악이 기록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가문이, 내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없애려 했습니다. 왕도 무당도 귀신도. 아무도 그 피의 역사를 알아선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단순히 과거를 지우려 한 것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최현우 자신이 바로 과거 팔척기의 첫 봉인 의식에 실패했던 생존자일 수도 있다. 그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팔척기의 진짜 이름이나 봉인법의 오류를 알고 있었고 그걸 기록한 문집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여리의 손에 들어가려는 순간 최현우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 진실을 왕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역사를 묻어버릴 것인가.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